안녕하세요. 연안국어 친구들 EBS 2023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개념학습 1강의 제 첫 번째 땅의 윤리입니다. 우리 연암 친구들은 직접 다 지문을 스스로 읽으시고 문제까지 풀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할 건데 이 지문을 다 읽어봤다는 가정하에서 알도 레오폴드라는 이 사람이 땅의 윤리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레오폴드라는 인물이 주장했던 바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입장 정리를 정리하면서 따라가시면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해켈이라는 사람이 생태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대. 동물과 유기적, 무기적 외부 세계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생태학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생태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양의 발달 이런 분야 아니면 생물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환경 변화, 환경 파괴 이런 환경 문제에 대응되는 그런 중요한 학문 분야로서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생태학이에요. 그런데 이 생태학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알도 레오폴드는 생태학이란 그런 거야? 그러면 생태학 입장에서 윤리, 도덕 문제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볼까? 라고 해서 뭐 한 거예요? 알도 레오폴드라는 이 사람이 뭐를 합했다? 생태학과 그 다음에 윤리학을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인간의 윤리의식이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그 다음에 생태계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들이 윤리의식이 개인, 사회, 그 이외의 생태계 영역까지 계속 발전되어 오고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이 이제 생각의 결과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생태학과 윤리학의 통합을 위해서 한평생 노력을 했고요. 환경운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가 남긴 모래군의 12달이라는 저서도 있네요. 이 책에 수록된 땅의 윤리에는 생태 중심의 윤리를 주장하는 그의 견해가 집약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알도 레오폴드라는 이 인물이 어떤 식으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지 생태 중심의 윤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땅의 윤리라는 책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독해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윤리의식과 개인의 윤리의식이 개인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생태계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고 보았다는 이 의견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이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 일화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트로이 목마입니다. 신화적 영웅이죠. 자,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집을 비운 동안 12명의 노예들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했어요. 확신이 된 게 아니에요. 의심이에요. 의심해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노예들은 그때 당시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노예들을 죽인 행위가 단지 의심일 뿐이더라도 확증되지 않아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원인은 뭡니까? 재산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도 이제 재산이냐 사람이냐라고 봤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것, 즉 노예를 처분하는 것은 괜히 필요하면 버리고 계속 필요하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리적으로 옳다, 윤리적으로 그르다라고 따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라고 해서 저기 과거에서부터 우리 윤리의식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레오폴드는 이 일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나오네요. 당시에는 노예라는 존재가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문화가 변화가 되면서 윤리적 판단의 대상에서 인간에 대한 차별적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했던 확장되어 왔다라고 얘기했던 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에서 사회로 발전되어 왔죠. 자, 그러면 이게 인간 내에서도 윤리적인 판단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맞죠? 첫 번째는 차별이 있었어요. 인간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해. 자, 근데 확장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차별이 없었어. 우리 인간은 다 서로 차별해서 안 돼 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의 변화가 계기가 되나 봅니다. 항상 이런 계기나 원인이 되는 것도 체크해 주시는 연습을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을 벗어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인간 외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었다라고 본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여기 1문단에서 봤던 내용들을 2문단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레오폴드의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레오폴드의 견해 1번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자면 인간의 뭐가
윤리의식이 확장되었다라는 건데 이걸 왜 생태계와 접목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인간 내적으로도 차별이 있었는데 인간에서도 차별이 있었는데 자 근데 차별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인간 말고도 인간 그 외적인 영역까지도 확장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의견과 맞죠? 자, 계속 윤리의식이 진화해왔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진화된 모든 윤리의식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 깔고 가는 베이스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인간이 상호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이에요.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이나 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에게까지 확장한 개념이 바로 이 사람의 주장이 집약되어 있는 땅의 윤리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세 번째가 어떻게까지 확장이 됐었죠? 인간과 그 외적인 것으로까지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를 토양, 물, 식물, 동물에게까지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그 외적인 영역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자, 인간은 뭐다?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라고 본다는 점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고 인간은 한낱 뭐에 불과하다? 구성원에 불과하다 라는 점입니다. 땅의 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어땠습니까? 인간 내적으로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인간 내적으로 이제 차별이 사라졌을 때도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차별이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자연, 즉 생태계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상위 계층, 최상위자였어, 정복자였어 에서 봤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구성원, 즉 일부 시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정복자가 아니에요. 존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정복자에서 구성원이다 시민으로 변화, 존중 수반 됐나요? 레오폴드는 미국 개척 시대의 식물 천위가 역사의 진로를 결정했던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식물들이요 이제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계속 점령하는 그 식물의 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싸우고 이기고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고 약간 이런 것들이 식물 천위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까지도 결정했던 정말 커다란 사건이네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왔던 역사적 사건들이 원래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일어난 줄 알았는데 오잉 아니잖아. 식물천이도 역사의 진로를 결정했잖아 라고 보니까 사실은 인간과 땅의 생명적 상호작용의 결과가 바로 역사적 사건들을 이어가지 않았나, 역사적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나 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인간과 땅이 생명적 상호작용이다 라고 본다는 점인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사실상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 땅은 생명 공동체로 본다는 거네요. 인간은 구성원에 불과하면서 땅이라는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인간과 그 외라는 점은요. 뭐다? 공동체라는 점이에요. 땅이라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인간은 구성원일 뿐이야. 됐죠? 서로서로 존중해줘야 돼. 라고 하는 식물과 동물을 굉장히 윤리적인 대우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4문단에 들어오시면 레오폴드는 자연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용돼야 한다. 라는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뭐예요? 우리 상식이랑 너무 다르죠. 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사용되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은 얘들도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보자는 사람이 생태계 전체를 하지만 그렇게 사용되어야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모순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데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았다라는 우리 상식과 조금 다른 점이 나온다면 항상 문제에 나오니까요.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동물권이나 식물권을 옹호자까지 보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 옹호자는 아니야.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식물, 동물에게까지도 확장되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장과 식물이 동물의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은 언뜻 같이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땅의 윤리에서 얘기했던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과 그 다음에 윤리적인 판단까지 돼야 돼. 서로 상호작용이고 존중을 수반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서로 입장이 서로 대립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윤리적 판단의 대상을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볼 때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오폴드의 입장이죠. 레오폴드의 입장. 윤리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공동체 전체로 본다면 개개별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윤리적 지위를 주겠다는 거야. 옳고 그르다. 이거는 윤리적 판단이죠. 윤리적 판단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은 전체에 좋은 결과를 초래하면 윤리적으로 착한 행동, 결과를 부정적으로 초래한다면 윤리적으로 그른 행동. 근데 이건보다 개개별로는 피해를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식을 조금 갖고 간다는 거예요. 전체주의적인 사상이 좀 있죠. 따라서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전제죠, 전제. 동물이나 식물이라는 하나의 개체는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언뜻 양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 두 가지 주장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 그렇게 본다면 윤리적 판단의 대상을 식물이나 동물에게까지 확장. 왜요? 뭘로 보니까 전반체, 공동체로 볼 거니까. 공동체 전체적으로 볼 거니까 개개별로 보진 않겠어. 그 다음에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왜요?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옳은 판단이라고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부정적 판단을 한다면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얘를 자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때에 따라서 전체의 영향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따라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레오폴드의 견해가 바로 가장 핵심 주장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레오폴드 주장은 요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선생님의 생각인데요. 레오폴드의 주장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것이 생명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 안정한 것,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야, 반대는 틀린 행동이야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또 연함이라는 공동체들이 다들 온전했으면 좋겠고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향을 추구한다면 윤리적으로 맞아요. 그 반대는 윤리적으로 틀렸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필기를 먼저 하고 가자면 어떤 것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죠. 사실. 근데 옳다 그르다는 참과 거짓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낫다, 틀렸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윤리적인 판단이거든요. 참과 거짓이 아니고요. 윤리적 판단입니다. 계속 요 안에 이 레오폴드의 주장이 직결되어 있는데 이 말은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위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행위 규범, 모든 행동들의 규범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옳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니까 법들도 마련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태윤리는 의의가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라서 그 레오폴드 주장의 의의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바꿔줬어요. 왜? 공동체에 중시하고 생명 공동체도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라는 점에서 의의는 있는데 자 이제 메인 부분이 나오죠. 사실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동일시했다는 건 너무너무 오류를 범한 거야 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비판 1번이 되겠습니다. 비판 1번.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보고 부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게 우리는 뭔지 몰라. 근데 여기에서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게 사실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본다는 점이 굉장히 모순적이야, 오류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태학적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윤리적 가치를 증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서 무엇을요? 생태학적 사실을 판단의 근거로서 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적 판단이 있어. 사실적 판단.
근데 이거를 근거로 삼으면서 기준으로 삼으면서 우리 이렇게 사실적 판단에 어긋나니까 윤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요거는 옳은 거야. 사실에 입각해서 본다면 윤리 판단이 옳다, 그르다 라고 하겠다는 건데 맞죠? 옳다, 틀렸다, 그르다 라고 본다는 건데 사실은 윤리학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사실 그런 근거를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근거를 제시해주고 윤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윤리적인 얘기를 했으니 이 둘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것. 자, 이것을 두 개 동일시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사실적 판단에 인간들은 모두 유전자가 다르다라고 했다 칩시다. 유전자는 다 같지 않다는 사실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선생님이 한번 주장을 해볼까요? 윤리적인 주장을 해볼게요.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사실 주장이 아니고 이건 윤리적 주장이에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윤리적 주장은 모두 다 달라? 인간이 다 다르다고? 그러면 차별이 있어도 정당하겠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다르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옳다 라고 본다는 거는 윤리적 주장이잖아요. 사실 이거를 동일선상에 보고 이거를 근거로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게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간의 법을 규범을 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윤리적인 주장인데 윤리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사실적 판단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비판 1번이 되겠고요. 개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후자, 즉 전체를 조금 더 개인보다 우선시한 거죠. 단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은 뭐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희생될 수 있다는 여지도 얼마든지 남기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만큼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개인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희생 가능성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비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의인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도 받았다라는 점이 마무리 짓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짧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학생 A의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채식주의자로부터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계속 육식을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동물들에게도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은데 레오폴드는 개체로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지는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행위가 어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어. 자, 여기 앞에 힌트가 나와 있죠? 개체로서는 옹호하지 않아. 근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어디 나오나요? 요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요거 전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될 내용은 생명, 공동체, 전체 됐나요?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이 동물권과 관련된 레오폴드의 이런 견해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 전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나는 육식을 영향을 미치면 육식을 안 할 거고 전체에 영향을 안 미치면은 나 육식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학생 B, 그렇구나. 글을 읽은 보람이 있네. 나는 사회 시간에 레오폴드의 땅의 윤리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핵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에 대한 비판 중, 자 여러분들 여기 비판 몇 가지가 있었나요?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중에 개체가 희생될 수 있다는 여지고 남겼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었어. 비판 두 번째가 되겠죠? 근데 그 비판 두 가지 중에 뭐는 이해가 안 됐어 라고 한다는 점에서 B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되겠죠? 자연주의적 오류. 사실 말이 조금 어렵고 설명이 조금 불친절하기는 했는데요. 여기에서 요 문단에서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게 읽어보시고 사실 되게 쉬운 말을 어떻게 어렵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된다? 자연주의적 오류죠. 자연주의적 오류.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멋있는 학생들이네요. 자, 2번
휘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알도 레오폴드의 견해, 알도 입장에서의 견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은 개인과 사회 영역에서 생태계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다. 1문단에 나와 있고요. 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윤리적 판단의 대상에서 인간에 대한 차별적 구분이 사라졌다. 2문단에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맞죠?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라는 점까지 이것도 여러분들 맞는지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 자, 요거는 1문단, 요거는 2문단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의 윤리를 실천하는 인간은 생명 공동체를 정복자에서 아니고 확장되고 의식이 진화될 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존중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여기 3문단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3문단 맞아. 인간과 땅이 상호작용했던 많은 역사적 사건. 자, 이게 어떤 거였죠? 식물천이와 관련된 거. 식물천이. 아까 예문이 나왔죠. 식물천이가 역사적 진로를 많이 바꿨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공동체와 유기적인 관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문단 역시나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문단에 나와 있네요. 3문단.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은데 자연물을 윤리적 판단으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맞죠? 요거 레오폴드 입장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원대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도의 견해가 맞습니다. 근데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걸 알도가 어떻게 풀이를 했죠? 개체가 아니고 뭘로 보자?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서 윤리적 판단으로 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안 끼치는 자원으로 입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 양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게 바로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네요. 세 번째 문단 없다가 아닙니다. 있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첫 단추 잘 꿰매셨나요? 우리 열심히 달려나가서 우리 요 한 권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안녕.